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민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법을 담당하는 민희열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시험 과목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1차 합격하고 2차 붙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1차, 2차 합격을 위해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 거죠.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하는데 과목의 낙제 점수, 과락 없이 평균 60점.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죠.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개론 및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가면 공인중개사법 및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1차 붙고 그리고 또 2차 붙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1차, 2차를 한 해에 같이 붙는 것을 동차 합격이라고 하고요. 시간이 없거나 좀 늦게 시작하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차를 먼저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를 보고 붙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죠. 근데 간혹 계산을 잘못한 바람에 1차 떨어지고 2차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1차를 붙고 2차를 떨어지면 다음 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다음 해에 기회를 준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함께 붙는 거. 동차 합격이죠. 그래서 먼저 1차를 붙고 그다음에 2차를 또 붙는 방식으로.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 과목이에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만 학문적인 거, 경제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왜 법 과목들 중에서 민법만 1차 시험에 넣어놨을까? 이 문제인데 민법이 법학의 출발점이에요. 민법으로부터 다른 법들이 나왔다 그래서 민법은 어머니법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모법이죠. 아주 기본적인 법이죠. 그래서 민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민계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민계는 1차에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공법은 양이 많고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초반전에 같이 공부를 할 때 초반전에 민계공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민법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민법이다 보니까 민법은 다른 과목보다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민법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70%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민법이 되면 다른 과목이 돼요. 민법이 안 되면 다른 과목은 안 돼. 그래서 민법을 초반전에 힘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시험의 특징을 잘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객관식 절대평가예요. 객관식 절대평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객관식용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죠. 객관식용 공부는 뭐냐 그러면 이걸 문장을 통째로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만. 그러니까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든지 이런 건 필요가 없죠.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끔만 하면 된다. 그게 뭔지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평균 60점만 받으면 돼요. 고득점, 막 100점 이런 건 사실 제가 좀 너무 쓸데없는 짓이다. 조금 좀 말하자면 미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봐보면
만약에 내가 개론에서 80점을 얻을 수 있다면 민법은 40점도 충분해요. 그럼 60점이잖아요. 합격이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개론 올해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만약에 개론을 40점을 맞았어. 민법 80점 맞으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60점이 되잖아요. 합격. 개론을 50점을 맞았어요. 70점은 맞으면 되죠. 60점을 맞았어. 그럼 민법 60점을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제일 좋지만 어쨌거나 안 되면 민법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점수는 80점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이 한 문제당 2.5점이거든요. 그래서 8개를 틀려도 되죠. 8개 제끼고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빈출, 중요 내용에 집중하면 되죠.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거, 매번 출제되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 나오면 안 틀리게끔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요걸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문제 출제 난이도 이렇게 하는데 출제 난이도 이게 쉬워도 어려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상중하에서 343이에요. 343 이렇게 돼 있어서 하급 30%, 중급 40%, 상급 30%. 왕초보 강의를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왕초보 강의 같은 경우 봤더니 왕초보 수업만 듣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막 있더라니까요. 그게 30%는 돼요. 그러니까 민법 기본 강의를 한번 이렇게 듣고 나면 무조건 30점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공부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이 40%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70점이잖아요. 중급과 하급 맞추면 70점. 뭐 개론도 50점 이상은 맞을 거니까 좀 어려워도 어려운 분들도 좀 계시긴 하죠. 그래도 50점 이상 받을 거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렇다고 상급 문제를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더 맞추면 80점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올해 시험 어려웠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시험 어려웠어도 공부 제대로 한 분들은 85점 맞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상 막 90점 넘어가려고 한 공부를 한 분들은 좀 어렵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보자면 3, 4를 맞추면 된다. 그러면 70점. 그리고 조금 더 하면 80점도 가능하다. 그래서 80점만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민법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민법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 총칙중 법률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중 계약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들이 민법이 돼요. 근데 기방에 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려보면 총칙이란 건 뭐냐 그러면 물권법, 계약법에서 다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굳이 일일이 또 말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총칙에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계약법에서 매매, 임대차 이런 계약들이 있어요. 근데 물권법도 가면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계약인 건 똑같네요.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시켜서 그냥 민법 총칙에서 설명해버리는 거죠. 이게 민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반법이라고 하고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우리 계약법에 임대차가 있는데 특별히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주택임차인 상가임차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 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둔 거죠. 민법과는 좀 다른 특칙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도 임대차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일 때도 일반적으로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일반인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적용돼. 그러니까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한테도 임차인한테도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해 놓은 것만 그 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딱 나눠져 있어요.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합치면 40문제. 40문제에 한 문제당 100점 만점이 되면 2.5점이죠. 그래서 100점 만점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80점 이상 맞는 건 정말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만점은 8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나중에 80점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재수없어를 되게 듣기 좋아하는데 여기서 재수없다는 것은 진짜 재수없다는 게 아니고 80점이 넘어가면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할 일이 없다. 우리 재수 삼수하기도 하죠. 재수할 일이 없다. 그래서 재수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좋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건 이제 재밌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민법은 몇 점만 목표로 하면 된다고요? 80점만. 근데 올해 33회 시험이 어려웠다고들 하지만 80점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네, 80점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법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그걸 양이 많으니까 효율적 압축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 그러면 다 시험 공부 그러면 암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암기하면 좋은데 암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업 들으실 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암기가 되는데 근데 거기에 또 정답으로 막 나오는 것들은 제가 정답 지도를 가지고 키워드 암기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면 자동 암기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한 것들을 우리 기본 강의에 가면 기본 강의에서는 그것을 강의 노트를 PPT로 만들어 놨어요. PPT로 만든 것들을 강의 노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로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강의 노트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압축해서 반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만 하자.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데 진짜 암기해야 될 것들은 키워드 암기법으로 제가 만들어 놨다. 이 키워드 암기법이 매우 중요한 시험에서 무기가 될 것이다. 문제 푸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키워드 암기법을 반복 학습하시면 막 정답이 막 나온다. 이것들은 궁금하시면 제가 33회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해놨으니까 그 문제풀이 강의들을 봐보시면 아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 바로 보시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키워드 암기법을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론 측면에서 봐보면 금방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거예요. 콩나물 이론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우리가 콩나물을 요즘은 뭐 잘 안 키워서 잘 모르시긴 한데 콩나물이 콩을 이렇게 물을 주면 이렇게 싹이 터서 나중에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물을 줘도 티도 안 나요. 근데 계속 물을 주고 있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커 있는 거죠. 결국은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물을 주는 거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쌓여서 합격하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는 조문판례 학습인데 법 공부는 조문판례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조문판례의 반복이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민법은 조문판례 사례 공부다. 이렇게 했는데
민법 공부는 조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례의 조문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판결, 판례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계약한 대로 이행을 안 해줘요. 뭐 갑이 안 했건 을이 안 했건 간에.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들고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봤더니 이런 조문이 있는데 왜 당신이 법대로 안 하는 거야?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판결. 이 판결은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인 것이고요. 그걸 이제 일반화시킨 이론을 판례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민법은 그냥 조문 판례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 사례 문제들을 시험 문제로 내요. 많이 나올 때는 15문제까지 내는데 보통 10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9문제가 나왔어요.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평균이죠. 많이 나올 때는 15문제. 적게 나오면 8문제. 근데 올해는 9문제 나왔는데 하여간 보통 평균 내보면 한 10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판례의 중요성 그랬는데 이 판례의 중요성이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시험이 이렇게 써놨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낸 문제들이 이렇게 87.5, 87.5, 뭐 92.5, 82.5, 올해 같은 게 82.5. 이게 33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판례 결론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례 결론을 열심히 잘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정도 정복인데 15문제 그랬는데 뭐 10문제 정도도 됩니다. 그런데 사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존에 출제되는 것들이 거의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형화된 문제를 반복 학습하면 되죠. 그러면 쉽게 그냥 풀려요. 근데 제가 그 강의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인데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강의 노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죠. 요거 뭐 사례를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 문제 대비를 좀 하자.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기출문제 정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핵심 정리 이것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정리한 교재로서 답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의 노트 핵심 정리 나중에 이제 또 책에도 이런 것까지 다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해놨어요. 그것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꼭 혹시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이거 나올지도 몰라 저거 나올지도 몰라 막 그래서 자꾸 양을 늘리시면 한없이 늘어나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면 정작 여러 개를 보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죠. 막 부산하게 바쁘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를 잘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절대평가 시험에서 절대평가 시험인데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떨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절대로 사실 이게 붙는다. 요걸 제가 미는 구호인데 혹시 요거를 딱 캡처를 하셔가지고 찍어서 캡처를 하셔서 1년 동안 푸사에 올려놓고 계속 세뇌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절대평가 시험은 절대 붙을 수밖에 없어. 민열 교수가 붙는다고 하더라. 계속 그것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공부해라. 붙을 수밖에 없어.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자. 네, 절대평가 시험은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 그러면 가다가 사실 민법 공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공부로 느껴지면 막 힘들기도 하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인생이 한 자락이 뭐냐 그러면 인내거든요. 아무리 즐거운 드라마도 재밌는 드라마도 계속 재밌을 수는 없어요. 끝까지 잘 그 내용 파악을 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해야지 된다 하는 거죠.
조금 점수 나온다고 이 민법 안 둘러보면 금방 민법은 점수가 훅 떨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희망을 갖고 공부하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네이버 밴드에 가면 민법은 민희열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민법은 민희열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에 와서 보시면 이제 간증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붙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요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걸 광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 공부하신 분들의 경험담, 합격담을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분석 및 총평을 좀 해볼 건데 이게 분석을 해봤더니 편별 요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예년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가 33문제에 나와서 82.5%인데 요게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하여간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죠. 33문제 내지 34문제 정도 이렇게 판례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 조문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는 거죠. 사례 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가 15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박스 문제로 나오는 것은 그 정답 조합형이 되는데 그중에 어떤 거 하나를 잘 모르면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긍정형 문제. 우리 보통 부정형이 뭐냐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보통 시험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23문제나 옳은 것은 여기서 지금 요거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7문제, 7개를 합치면 30문제 정도 정답을 맞는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웠죠. 그래서 봐보세요. 일단 사례 문제, 박스 문제 합치면 벌써 24개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서 체감 난이도가 매우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되게 느끼는 수험생들의 말씀이 교수님 너무 어려웠어요. 요거예요. 시험장에서. 근데 이제 채점 후에 교수님 그래도 키워드 암기법이 나를 살렸어요. 아니면 마지막에 백선 동영으로 다 해결했어요. 풀어서 붙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요것들을 그대로 민희열 믿고 쫓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일단 법 공부에서 민법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 여러분들 민법에 좀 더 시간 많이 투자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석 틀이 있는데 지금 바로 봐도 모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시면서 천천히 알아가시고 다음에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EBS 강의가 앞으로 기본 강의와 핵심 이론 강의,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동영 뭐 이런 걸로 갈 건데 좀 더 심플해지면서 제가 강의 올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쫓아봐 주시면 절대 붙는다. 네, 절대 붙고 EBS 프로그램을 잘 성실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도 합격 간증의 주인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